자, 오늘 29차시 교과서 104에서 107쪽 해당하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그 에너지 띠 이론과 그 띠 틈에 따라서 물체가 전기 전도성이 달라지고 도체, 반도체, 전원체로 나뉘어진다라고 배웠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어떤 전기 소자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종류가 다른 원소를 이용하여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음을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다이오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소자, 대자 아니고 내년부터 뺄까 합니다. 몇 년간 해도 잘 안 되네 이거는. 자, 도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도핑하면 여러분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신체에 불순물이 첨가되면은 이제 걸리죠. 이 도핑은 이제 반도체에서는 그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일단 순수 반도체라는 것은 뭐냐하면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들이에요. 주로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실리콘, 규소라고 불리는 실리콘하고 저마늄, 옛날 사람은 이제 게르마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하는데, 여기서 이제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녀석을 불순물로 첨가하면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녀석을 불순물로 첨가하면 P형 반도체가 되는데,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양공이 전자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원자과띠에 있는 양공의 수가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수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자과띠에 있는 양공도 전하를 나르고 전도띠에 있는 전자도 전하를 나르지만 숫자가 더 많은 그 양공이 주로 전하를 나른다라고 보면 되고요. 물리학 원에서는 그냥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전하를 나른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래서 양공이 이제 다수 나르게, 혹은 양공이 전하 운반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뭐 이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녀석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근데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녀석으로 도핑을 하면 P형 반도체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이런 겁니다. 요 실리콘이 이제 순수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4개의 실리콘 원자들과 전자 하나씩을 서로 이제 나눠 가지면서 8개의 방을 꽉꽉 채워 놓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상태인데요. 그래서 요 8개의 전자들이 결국에 원자과 전자,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붕소를 불순물로 집어넣게 되면, 이 붕소는 하나가 부족한,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니까, 그 부족한 상태는 원자과 띠의 바로 위에 비어있는 에너지 띠 형태로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상태에 옆에 있는 실리콘 원자에 속해 있는 전자가 하나 전이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원자과 띠하고 에너지 차이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게 되면 여기에 추가로 원래 없었던 양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첨가함으로 해서 추가로 양공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열 에너지를 받아서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해서 생긴 양공하고 전자하고 별개로 추가로 이제 양공이 생기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상태가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순수 반도체보다는 이제 전하 운반자가 더 많은 상태가 되니까 이제 전기 전도성이 조금 더 좋아지고, 또 이 특성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이제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P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P가 포지티브 뜻이거든요. 양공이 플러스 전하, 포지티브 전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P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녀석을 불순물로 첨가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원자과 띠에 있는 양공의 수보다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대에 있는 전자가 전하를 운반하는데 주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반도체가 되고요. 그래서 전자가 다수 나누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그 전하의 부호가 네거티브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도띠 바로 밑에 에너지 준위가 있고요. 그 에너지 준위는 요 불순물이 만드는 에너지 준위고 거기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자가 조금만 에너지를 얻으면 그 옆에 있는 실리콘 원자의 그 전도띠로 전이를 할 수가 있어서 쉽게 이제 전도띠에 전자를 하나 더 공급해주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다수 나르기 이 반도체를 이제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요 두 개를 접합시키면 이제 다이오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그 수업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붙이면 되는데 실제로는 P형 반도체 따로 만들고 N형 반도체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건 아니고 그냥 요 실리콘 덩어리에다가 요 한쪽에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불순물을, 한쪽에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불순물을 첨가하게 되면 P형과 N형이 붙어있는 이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릴 때 P형 반도체에는 원자과 띠에 있는 양공이 전하를 운반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게 채워져 있는 그 원자과 띠를 형상화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고요. 반면에 N형 반도체는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전하를 운반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전도띠는 비어 있는 상태로 하얗게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요 점으로 표시한 게 전도띠에 있는 전자를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걸 적어 놓을까요? 여기 이제 원자과띠에 있는 양공이고요. 여기 전도띠에 있는 전자입니다. 이걸 하나 여러분이 또 그 용어를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접합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접합되어 있는 면이라고 해서 접합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모인다, 혹은 접합면에서 멀어진다, 이런 표현이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접합면이 무엇인지 좀 여러분이 명확히 알아두어야 됩니다. 이 다이오드는 결과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류는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방향이 바뀌는 전류죠. 근데 직류는 방향이 일정한 전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작용을 정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주 역할은 정류 작용인데, 이 정류 작용을 발음이 어렵다. 정류 작용을 하는 과정을 일단 쉬운 버전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요. 좀 어려운 버전이 있거든요. 그 버전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 때는 여러분이 쉬운 버전으로 풀어도 무방합니다. 근데 어려운 버전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자료로 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잘 등장 안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소해가지고 좀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들어놓으면 그게 나오더라도 당황스럽지 않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외우기는 쉬워요. P형 반도체가 포지티브형 반도체였죠. 그거를 전원장치의 플러스극, 그리고 네거티브형을 마이너스극, 요게 이제 전지의 기호죠. 직류 전원의 기호입니다. 요렇게 연결하면 순방향입니다. 예, 순방향. 이거를 순방향 전압 혹은 순방향 바이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 그림에 순방향 바이어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쓰진 않을게요. 이게 순방향 전압 혹은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요 전지의 역할은 뭐냐면 전지는 플러스 방향에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향하는 이 방향으로 무엇을 형성시켜 주냐면 전기장을 형성시켜 줍니다. 요게 이제 전원장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원래 있던 그 지점에 있던 전하를 가진 입자들이 요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P형 반도체는 양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처럼 행동한다 그랬죠? 그러면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반면에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음전하죠. 음전하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전하를 운반하는 양공과 전자들이 접합면에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게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요 플러스 전극에서는 전지의 플러스 전극에서는 계속 양공을 공급한다라고 보면 돼요. 요 마이너스 전극에서는 전자를 계속 공급합니다. 그럼 전자와 양공을 공급해서 얘가 밀려서 여기 결합하고 또 공급돼서 밀려서 결합하고 공급돼서 밀려서 결합하고 요게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회로에는 계속 전류가 흐르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전하를 운반하는 녀석이 결국에 접합면을 지나가야지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하 운반자들이 접합면에 모이는 상황이 전류가 잘 흐르는 순방향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실험해 볼 거예요. 순방향이면 전류가 흐르고 옆방향이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를요. 자, 옆방향은 거꾸로 연결하면 되겠죠. 포지티브형을 이제 그 마이너스 극에, 네거티브형을 플러스 극에 연결하면 이 거꾸로 연결한 겁니다. 그러면 전기장이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지가 형성을 해줄 거고요. 이 전기장이 걸리는 속도는 빛의 속도입니다. 빨리 다 걸어집니다. 그러면 요 양공은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으니까 접합면에서 멀어지고요. N형 반도체 전자도 전하를 운반해야 될 녀석인데 접합면에서 멀어집니다.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그러고 끝나버려요. 여기서는 계속 땡기죠. 양공을. 여기서는 전자를 땡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는 맙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순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르고 옆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직류 전원을 연결했을 때고요. 그럼 이제 교류 전원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류 전원은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징어 눈가리처럼 생겼죠? 여기 이제 안에 사인 함수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게 교류 전원입니다. 그럼 얘는 사인이나 코사인, 맞아요. 근데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는 어차피 같은 함수인 게 위상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은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사인 해주면 안 되니? 코에다 사인.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배려놓은 것 같구나. 그래서 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이런 전원 장치입니다. 여기에 저항을 연결하고요. 저항을 기본적으로 실험할 때 연결해 줘야 되는 이유는 저항을 연결해 주지 않으면 도선의 저항은 너무 작기 때문에 전류가 너무 크게 흐르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저항을 연결해 줍니다. 이건 암페어미터, 이제 전류계죠. 자,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나타나요. 뭐 이렇게 NBL 장치를 이용하든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든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전류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전류를 측정해서 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거나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 방향을 플러스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요 방향을 플러스라면 얘가 이렇게 할 때도 전류가 흐르고 마이너스일 때도 전류가 흐르고 플러스일 때도 전류가 흐르고 마이너스일 때도 전류가 흐르고 계속 전류가 이렇게 잘 흐릅니다. 시끄럽단다. 근데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이제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색깔 다 칠했습니까? 아니요. 네. 자, 다이오드는 이제 회로에서 디오로 이렇게 나타내어지는데요. 요 의미는 뭐냐면 여기 화살표 보입니까? 여기 화살표 보여요? 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끔 연결하면 순방향입니다. 아, 그래? MP3 누가 MP3라 MP3 파일은 어차피 요새 쓰구나 아직. 이게 P형이고 이게 N형이면 이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일 때 이제 순방향이어서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될 때는 역방향이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류를 측정해 보면 이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직접 실험을 해보기에는 교류 전원 장치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그냥 영상으로 보여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관련된 실험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영상으로만 볼 실험인데요. 요게 이제 교류 전원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그 함수 발생기라고 불리는 장치입니다. 요게 한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비싼 거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압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전압이 변화되는 주파수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는 이런 장치입니다. 요거를 그냥 이제 저항에 연결해 가지고 우선 전류를 측정을 해 볼 겁니다. 1,000만 원이면 하나 정도 살 수 있지 않아요? 예, 학교에 하나 사놨습니다. 근데 조별 실험을 할 정도는 아직 못 사가지고 내년에 제가 눈치 보고 하나씩 사 모아 볼게요. 한번. 올해는 일단 지금 예산이 없다. 자, 요거는 그 브레드보드 일명 빵판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에 잠깐 소개해주면 계속 흐리노. 예.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브레드보드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이제 요렇게는 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는 연결되어 있는데 얘랑 이게 옆으로는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꼽으면 얘랑 얘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집게 전선으로 연결한 상태는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그리고 이제 얘를 꼽으면 얘는 이제 얘랑 여기에 집게 전선으로 꼽은 거랑 똑같아요. 연결한 거랑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렬로 연결을 한 셈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NBL 전류 센서를 직렬로 또 연결해 가지고 요 전류를 측정해 보면 사인 코사인 함수 형태가 보이죠? 예,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도 전류가 흐르고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다이오드를 하나 연결해요. 요게 이제 다이오드인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직접 볼 겁니다. 요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꼽으면은 이제 요 부분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직계 전선을 꼽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하고 이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셈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류를 측정해 보면 아까 마이너스 방향 사라졌죠. 예. 플러스 방향만 이제 한쪽 방향만 전류가 살아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할 실험은 이거랑은 조금 다르게 그냥 좀 이따 설명할게요. 어디 갔노? 아, 내가 뒤에다가 놔뒀는 것 같다. 예. 예, 그렇게 할 거고요. 일단 이 다이오드가 정류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다이오드가 들어간 제품을 보면은 그 교류 전원을 직류로 변환하는 각종 어댑터들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휴대폰 충전기. 이 안에는 이제 다이오드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 하나가 달랑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이오드 하나만 있으면 요거밖에 못 만들잖아요. 근데 다이오드 4개를 적절하게 연결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축전기까지 연결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 뒷페이지에 배울 텐데 광다이오드, 태양전지하고 원리가 같은 광다이오드하고 그다음 빛이 나오는 다이오드, LED 발광 다이오드도 요 같은 구조입니다. 그거는 좀 이따 뒷페이지에 설명을 할 거고 이제 잠깐 여러분을 재우기 위해서 이제 어려운 버전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림이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 동아출판사 교과서에도 좀 나와 있고 몇몇 교과서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풀어서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놨어요. 프린트에 이거 그려져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그 지표면 근처에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그림을 그린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 배웠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요 위하고 아래 중에서 어디가 더 커요? 위가 더 크죠? mgh니까 아래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중력을요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중력의 방향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큰 쪽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중력을 받는다.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대학에서 역학을 배우게 되면 이 방법으로 중력의 방향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는 힘은 포텐셜 에너지가 큰 쪽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그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전기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는 원자 속에 있는 원자 핵이 아니고 전자거든요. 사실 그 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는 음전합니다. 음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쌓여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가 쌓여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전자를 놓으면 마치 지표면 근처에 그 질량을 가진 물체처럼 아래쪽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전자를 아래쪽으로 밀고 여기서는 전자를 아래쪽으로 당기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죠. 그럼 이 전자의 입장에서는요. 이 전자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전하가 쌓여 있는 쪽이 포텐셜이 큰 쪽이고요. 플러스 전하가 쌓여 있는 쪽이 포텐셜이 작은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요. 사실 지난 시간에 사실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그 수소 원자 할 때 수소 원자에 속해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그 역학적 에너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갈수록 크다라고 했죠. 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큰 이유가 사실 바깥쪽으로 갈수록 속력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작아지는데 바깥쪽으로 가는 게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플러스인 원자니까 멀어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더 커지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보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갈수록 그 에너지 준위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수식적으로는 다루지 않고 개념적으로만 제가 전기 포텐셜 에너지와 전기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요거를 잘 이해했다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다음 단계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고요. 그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제가 에너지 띠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순수 반도체. 근데 불순물이 들어가는 개수가요. 제가 알기로는 ppm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수백만 개 중에 하나 정도. 그러니까 실리콘 원자 수백만 개 중에서 불순물 한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좀 들어간다고 해서 요 에너지 띠 구조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 띠 구조가 바뀌지 않는데 얘네들이 이제 붙어버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막 원자들이 있어요. 여기 4개만 그릴게요. 여기 이렇게 원자들이 있는데 이 각 원자들의 에너지, 이 원자들과 그 원자들 주변에 있는 그 원자들에 의한 에너지 띠가 바로 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 볼게요. 이게 조금 약간 감이 올란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 사이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원자 수준으로 치면은. 근데 얘를 붙이면 이제 진짜 원자 수준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요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얘가 붙어버리면 전원장치에 연결 안 한 상태입니다. 그냥 전원장치에 연결하지 않고 그냥 붙인 겁니다. 붙이면 P형 반도체 양공은 플러스 전하죠. N형 반도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입니다. 그럼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해요? 당기는 힘이,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여기로 넘어가요. 양공은 여기로 넘어가고. 근데 이게 무한정 계속 일어나진 않아요. 자, 보세요. 얘가 잡아당겨서 전자가 넘어왔어요. 근데 계속 넘어오려고 하니까 이미 넘어온 전자가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얘가 당기려고 하는 것과 얘가 밀어내려고 하는 게 평형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동한 상태에서 끝나게 돼요. 근데 이 상태를 에너지 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띠 그림으로 그리면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에는 지금 접합면 부분에는 전자하고 양공이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이냐 하면 원래 전자하고 양공이 있었는데 얘가 이동해서 전자가 양공을 채워버린 거예요. 전자가 양공을 채워버려서 여기는 이제 원자가띠의 양공과 전도띠의 전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전자가 여기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전자 입장에서는 전자가 있는 쪽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죠. 그리고 전자가 없어지는 쪽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동 때문에 이쪽의 에너지 띠들이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전기 포텐셜이 전체적으로 커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의 이동 때문에 이 녀석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치 언덕처럼 보이죠? 이게 실제로 역학에서 언덕처럼 작용을 해요. 얘가 전자가 더 이상 못 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포텐셜 장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여기 이미 넘어간 전자들이 이 전자들이 이 녀석이 당긴다고 해도 더 못 넘어오게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요 언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게 전원 장치를 연결하지 않는 상태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순방향 바이오스를 걸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순방향 바이오스를 걸어주면 자 밑에 있는 문장을 읽으면서 같이 설명을 해도록 할게요. 접합면 근처에 대전된 영역, 요게 이제 그 요 영역입니다. 요 영역. 요 영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 플러스 전극에서는 양공을 생성해서 밀어주는 게 돼요. 요 마이너스 전극에서는 전자를 생성해서 밀어줘요. 그러면 여기 전자가 쌓여있던 것은 밀리는 양공에 의해서 어느 정도 없어지고요. 여기에 쌓여있던 양공 중에 일부는 요 밀려드는 전자와 결합을 해서 어느 정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포텐셜 장벽을 이루고 있던 요 녀석들이 얇아지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2번 설명입니다. 접합면 근처에 양공과 자유전자가 재결합하고 이제 얘가 얇아지게 돼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방해하는 요소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계속 여기서 양공을 공급해줘요. 여기서 계속 전자를 공급해주고요. 공급해주고 밀리다가 여기 접합면 근처에서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전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밀리고 전이하고 밀리고 전이하고 밀리고 전이하고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얘는 전류가 원활하게 흐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장벽의 차이가 줄어드는 그림이 이제 순방향 바이오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반면에 옆방향으로 걸어주면 여기에 전자를 공급해주고 여기 양공을 공급해주잖아요. 예, 갔다 오세요. 그러면 이 장벽을 이루고 있는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요 녀석을 더 두텁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가 더 쌓이고 여기는 양공이 더 쌓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전자가 더 쌓여서 전체적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더 올라가고 여기는 이제 양공이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더 낮아지고 그럼 이 언덕의 차이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해하는 요 장벽은 또 두꺼워지고 커지는데 더 이상 이제 공급하는 거는 전하가 흐를 수 없는 방향으로 전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하를 운반해야 될 N형 반도체의 전자나 P형 반도체의 양공의 입장에서는 접합면에서 계속 멀어지는 이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얘가 여기를 와서 결합을 해야지 전류가 흐르는데 얘가 멀어지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장벽은 더 커지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제 역방향 바이오스 그림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고비는 넘어갔고요. 뒤에 이제 또 다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좀 뒷단원에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같은 구조여서 한 번에 같이 설명을 해버립니다. LED인데요. LED는 요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에서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E에 해당이 되고 요게 L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D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LED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접합되어 있는데요. 얘는 이제 이걸 기억하세요. P형 반도체에 불순물 넣는 것보다 N형 반도체에 불순물 더 많이 집어넣습니다. LED는. 그래서 이 LED에서 전하를 운반하는 주체는 전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전자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순방향으로 연결해줘요. 그러면 불이 켜집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전기장을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P형 반도체의 양공은 전기장 방향으로,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접합면에 모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죠. 그럼 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N형 반도체의 전자가 P형 반도체의 양공으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있는 전도띠가 에너지가 커요. P형 반도체의 양공이 있는 원자가띠가 에너지가 커요. 전도띠가 에너지가 더 큽니다. 원자가띠가 원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바깥쪽 띠고 그 위에 비어 있는 띠가 전도띠예요. 그러니까 전도띠가 더 바깥쪽이니까 에너지가 더 큰 겁니다. 그럼 전자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큰 쪽에서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전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빛의 형태로 이걸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전위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빛으로 바뀌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LED가 효율이 되게 좋은 겁니다. 이 띠틈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진동수가 결정이 돼요. 진동수는 결국에 우리 눈에서 색깔로 인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빛의 삼원색이 있어요. R, G, B. 레드, 그린, 블루죠. 요 중에서 진동수가 가장 큰, 그러니까 띠틈이 가장 큰 다이오드가 뭘까요? 띠틈이 가장 큰 거는 진동수가 가장 큰 거거든요. 에너지가 가장 큰 건데, 여러분 그 적외선 차단 크림 바릅니까? 자외선 차단 크림 바릅니까? 저는 적외선 차단 크림 발라. 여러분 그 적외선이 빨간색 바깥쪽 선이고요. 자외선이 자색, 보라색 바깥쪽 선이거든요.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가 큰 겁니다. 예. 그럼 RGB 중에서 어느가 에너지가 제일 크겠어요? 예. B. 블루. 예, 블루 LED가 띠틈이 가장 큰 이제 다이오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라색은 빨간색이랑 파란색 합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그 빛의 경우는 아니에요. 그게 아마 물감으로 하면은 그래 될 수도 있는데, 뭐 물감을 섞는 거랑 이제 빛을 섞는 거랑 좀 원리가 다릅니다. 물감은 이제 반사되는 빛과 흡수되는 빛 이걸로 이제 색깔이 나오는 거고, 빛은 그야말로 그냥 그 색깔의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뭐 할 일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지금 교육 과정이 없어져가지고 좀 오늘 좀 시간이 좀 빠듯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좀 헷갈리는데 발광 다이오드하고 광 다이오드는 다른 겁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에 있는 게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리모컨에는 근데 누르면 빛이 안 보일 거예요. 그게 적외선이 나오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발광 다이오드고, TV에 그 리모컨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 있죠. 거기에 들어있는 게 광 다이오드입니다. 얘는 태양 전지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조는 똑같은데 P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요,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띠로 전이를 합니다. 이게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요 접합면 부분에서는 양공과 전자의 쌍이 계속 생기겠죠. 계속 생기면 양공이, 새로 생긴 양공이 기존에 있던 양공을 밀어낼 거고, 새로 생긴 전자가 기존에 있던 전자를 밀어내서 요 회로에 계속 양공과 전자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어딘가에서 결합을 하고, 공급 결합, 공급 결합 이렇게 되니까 전류가 원활하게 흐르게 되죠. 그럼 이때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이 되는 전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외우기 쉽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포지티브형이 플러스 극, 네거티브형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전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0년 7월 고3 학력평가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규소의 비소를 첨가한 반도체 X와 규소의 붕소를 첨가한 반도체 Y의 원자과 전자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와 같이 가의 XY를 이용하여 만든 다이오드에 저항과 전류계를 연결하고 광 다이오드에만 빛을 비추었더니 저항의 전류가 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되어 있네요. 일단 반도체 X는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 됩니다. 비소를 외울 필요가 없고요. 좀 전자가 하나 더 생겼죠. 얘는 무슨 형이겠어요? N형. 예, N형입니다. 동생 아니고 N형. 아, 미안하다. 아까 빠트린 것 같아가지고. 반도체 반도체 Y는 지금 비어 있는 양공이 추가되었죠. P형. 불순물에 의해서. 그래서 P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여기 N형, 여기 P형, 그리고 여기가 P형, 여기 N형 이렇게 되죠. 그러면 광 다이오드가 태양 전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전지가 되는데 P형이 플러스 극,
N형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전지가 된다 그랬죠.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플러스 극에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형성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전류가 흐를 거고요. 여기는 순방향이면 전류가 흐를 텐데 지금 전지의 플러스 극이 N형 반도체에, 전지의 마이너스 극이 P형 반도체에 연결된 상황이 돼 버렸죠. 그러면 순방향입니까? 역방향입니까? 예, 역방향이니까 이쪽으로는 전기장은 만들어줬지만 전류는 흐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의 양공은 왼쪽으로, N형 반도체 전자는 오른쪽으로 접합면에서 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하면 전류의 방향은 A 저항 B가 아니라 B 저항 A 방향이고요.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빛이 방출되지 않겠죠. 역방향이니까.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 자체도 그 정류 작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순방향일 때 빛이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발광 다이오드의 전자의 양공은 접합면에서 서로 멀어지죠.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역방향이 상황이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조심해야 되죠. 아 뜨거! 예, 따끈따끈한 작년 문제네요. 근데 준혁이가 화장실을 오는데 이쪽에서 들어오는데 화장실이 이쪽에 있어요. 내가 그 1층 화장실 갔다 왔는데 제가 3층에 뭐 교직원 화장실 갔다 왔는 겁지 뭐. 3층에 여기 교실 들어갔다 왔어. 아 그래. 수업하고 가사실? 자, 가사실 1학년들 수업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다. 2022년 4월 고3 학년 평가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에서 D 그리고 전구, 스위치, 동일한 전지를 이용하여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전구에 불이 켜지고요. X는 P형과 N형 반도체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A에 연결했을 때 불이 켜진다라는 것부터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했는데 불이 켜졌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플러스 극이죠. 플러스 극인데 여기는 N형이잖아요. 그럼 얘는 역방향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여기로 전류가 못 흐르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불이 켜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극이니까 이쪽이 무슨 형이겠어요? P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N형이 되겠죠. 그리고 자 보세요. 최소한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구에 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얘가 요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이쪽이 플러스 극하고 가까운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무슨 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P형이 되고 X는 자동적으로 N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N형이고 여기가 P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연결하면 얘랑 얘는 순방향이 되고 얘랑 얘는 역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연결했을 때 한번 볼까요? B에 연결했을 때. 자, B에 연결했을 때는 자, A에 연결했을 때는 일단 전류가 요래 흐릅니다. 근데 B로 연결했을 때는 이번에는 여기가 플러스 극이잖아요. 플러스 극이니까 여기가 역방향이고 여기가 순방향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순방향, 여긴 역방향이고 순방향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류가 또 요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다이오드 하나 연결했을 때는 다이오드 한 개 연결했을 때는 요래 이렇게 전류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이오드를 4개를 연결하면 전류가 요렇게 이렇게 채워지는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쓰이는 회로예요. 그래서 전구에는 계속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것도 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티브로 한 문제가 재작년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위치 A에 연결하면 재작년에 아니고 한 작년부터 정도.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C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죠. 나머지는 이제 그냥 해석만 하면 됩니다. X는 P형이 아니죠. 형을 잘못 찾았죠. N형입니다. 형을 잘못 찾았다.
미안합니다. P의 형이 아니고 N의 형이라고. 자, 이거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그 B에 연결해도 전구에 불이 켜지죠. 얘는. 그래서 기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할 실험과 또 그냥 영상으로만 보여줄 실험 2개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얘나 그 함수 발생기고요. 요거를 그 LED에 한번 연결해 보면 이게 학교에 있어요? 예, 학교에 있어요. 제가 올해 샀습니다. 학교 하나도 없어가지고 올해 50몇만 원 주고 샀어요. 싸게 사셨네요. 예, 너무 비싼 건 눈치 보여가지고 적당히 중저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중고로는 못 사요. 아, 그 중고 거래는 좀 약간 좀 그래가지고 사기 당할 수도 있고 학교들 학교 돈으로 중고 거래 돼요? 예, 안돼 몰라요. 안 해봤어. 예, 저항하고 이제 LED를 직렬로 연결했는데 이게 그 요 교류전을 연결하면 순방향일 땐 불 들어오고 역방향 불 안 들어오니까 이게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진동수 조절하면 이제 천천히 깜빡거리게 할 수도 있고 뭐 빨리 깜빡거리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고요. 요거는 뭐 제가 내년쯤에 또 눈치 봐서 좀 많이 사서 모으면 조별 실험을 하고 올해는 이미 지금 돈이 거의 다 써가지고 이거는 물투 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려면 하면 되지. 뭐.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실험해 볼 거는 이제 요겁니다. 이제 발광 다이오드하고 이제 LED의 특성을 관찰하는 실험인데요. 요게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쓸 다이오드거든요. 그래서 다이오드가 이제 요 줄이 쳐져 있는 요 부분이 N형입니다. N형. 약간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냐면 이게 마이너스 느낌이죠. 마이너스 그게 연결했을 때 순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그 요 그림에 있는데 발광 다이오드. 요 발광 다이오드는 요 다리가 긴 쪽이 또 P형이에요. 다리가 긴 쪽을 플러스 그게 연결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 저항을 하나 더 연결해야 돼. 왜요? 그래야지 이제 위험하지 않죠. 예, 근데 얘도 어느 정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해보면 이게 3V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잘 안 들어오면 그냥 저항 떼고 연결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 발광 다이오드하고 그 그냥 다이오드 있죠? 그냥 정류작용이 주목표인 요 다이오드 요 2개를 이용해 가지고 둘 다 순방향으로 연결해야지만 불이 들어오고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역방향이 되면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다음 시간에 그냥 확인해 보는 실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유도 실험이 아니구나. 스펙트럼 관찰하고 요 실험을 다음 시간에 같이 한 번에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시간은 충분한 것 같더라고. 어차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과학실 올 거니까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겠네. 준영.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